6천만 원을 높여서 재계약하라. 그럼 이거 임차인 입장에서도 뭐야 정부에서 해가지고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6천만 원을 또 내고 나서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없던 법을 새로 만들어서 판결을 내버린 거예요. 분쟁이가. 참난 이거. 집주인 세입자 갈등 키우 임대차 3법 분쟁 3배로. 지금은 3배지만 앞으로는 내가 보기엔 10배 이상도 될 수 있는 30배. 30배. 그래요. 작년 분쟁위에 155건이 접수됐는데 임대차법 통과 7월 이후 급증했다. 기존 계약까지 일괄 적용에 논란. 59%만 합의, 소송전 이어지기도. 와, 그러면 그 변호사분들은 이제 수입이 좋아지지 않을까? 재밌으신 거죠. 근데 워낙 지금 변호사분들이 워낙 많잖아. 많은 만큼 또 분쟁 건수도 3배 이상 늘어났다니까. 변호사가 3배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이상 더 이제 일거리가 늘어났다. 그럼 수임료를 좀 깎아주시면 안 되나? 그거는 힘들죠. 그래? 네. 수임료 너무 비싸서. 수임료 뭐 저희 아는 저기 변호사분 계시는데 저희 수원 쪽에 계시거든요. 서초 쪽에 서초에 서초에 계시는데 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59%만 합의 보고 다 소송전이 이어지기도 한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존 계약까지 일괄 적용했다 임대차법을. 이게 어제도 제가 봤는데 소급 적용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죠. 소급 적용이 어떤 법원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판결 나온 데도 있고. 어젠가 그지. 네. 어젠가 그제 사실은 잠깐 뉴스에 나왔던 것 중에 5% 상향하는 거는 불법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5%가 첫 계약할 때, 네. 그지? 5%가 아니라 그 이상 올려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죠. 라고 이제 판결이 났지 지금. 네. 그래서 이거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나는 임대차법 발의 이전에, 그러니까 통과 이전에 계약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5%밖에 안 올리는 거 아니냐. 2년 또 나는 더 하겠다. 그리고 그때도 좀 괘씸했던 게 5%도 못 올려주겠다. 세입자랑 동의해야만 올리는 거 아니냐. 둘이 합의해야지만 올릴 수 있도록 네. 법이 나왔기 때문에 네. 말이 좀 안 되잖아, 그지? 뭐 세입자가 올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소송전은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 같다. 지금은 3분의 그러니까 재계약이 70 뭐 몇 퍼센트 됐다고 정부에서 박수 쳤다고 얘기 읽어드렸는데 나머지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때까지 나왔던 계약의 75%가 계약을 했다는 얘기지 전체 세입자가 몇 명이 더 앞으로 갱신이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또 우리가 조금 얘기한 거랑은 조금 뭐 다른 내용도 있네, 그지? 네. 원래 기존에 2억 3,500만 원이었었는데 25%인 6천만 원을 올려서 계약을 쓴 거야, 이 사람이, 네. 그지? 근데 7월 27일 날 보증금 9,500원 더해서 재계약을 했어. 네. 하지만 나흘 뒤에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진 거지. 돌려달라. 소급 적용을 시켜버린다고 하니까 나는 이 금액을 못 올려주겠다. 그래서 1,175만 원만 올려주겠다고 하니까 집주인은 야 무슨 소리냐. 갑자기 뭔 소리야 이게. 내가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임대차 3법 들어가는 것 때문에 5%밖에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한 거겠지, 그지? 그래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있잖아, 네. 그지? 거기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되 보증금 6천만 원을 높여 재계약을 하려는 조정안을 내놨다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런데 A씨는 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게 참 웃긴 거죠. 지금 법원에서 이거 조정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라는 거는 상호간의 약속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약이라는 거는 타의에 의해서 하는 계약이 아닌 이상은 약속이고 지켜줘야 되는 어떤 절대적인 거거든요. 도장을 찍었으면 끝입니다. 근데 이거를 소급 적용한다고 하니 A씨,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거 정부를 한번 믿어볼까? 정부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한 거죠. 근데 절대적인 걸로 보자고요. 법은 법이고 정부는 정부예요. 정부랑 독립된 기관이 사법기관이잖아요. 사법기관에서 다루는 게 계약서고. 근데 그걸 갖다가 웃긴 게 또 제4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듣도 보도 못하는 게 갑자기 끼어들어요.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계약서도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조정해줘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저는 이거 그러니까. 듣도 본 적도 없어가지고. 일단은 정부하고는 약간 또 이견된 의견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정부하고도 문제가 또 많이 생기는 거에 따라서 아마
법적인 문제는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을 뛰어넘는 기관이다. 지금은. 왜냐하면 이거 사법에서 아직 답이 나오지도 않은 건들을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판결을 내려버리고 있거든요. 대신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사안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제일 궁금해요, 저는. 심판인데 그러니까. 심판인데 내가 봤을 때 약간 우리가 말하면은 그 한쪽 편 들어주는 심판 뭐라 그러냐 그거를. 편파 판정 내리는 편파 심판. 판단. 왜냐면은 또 정보에 잘 보이시는 분들이 조정위원회에 계시겠지. 아 근데 이거는 6천만 원 또 받았대잖아요. 6천만 원을 높여서 재계약하랴. 그럼 이거 임차인 입장에서도 아 뭐야 정부에서 해가지고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6천만 원을 또 내고 나서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없던 법을 새로 만들어서 판결을 내버린 거예요. 분쟁이가 참난 이거 그러니까 무법인 거죠. 계속 바뀔 거야 내가 봤을 때. 네. 이거 뭐 기준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화가 나요, 저는.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정한 것도 없고, 당장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주먹 다짐을 하는 거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고, 법원에 계류가 돼 있는 사건을 조정해가지고 그냥 이때까지 아몰랑 판결을 내리는 거는 분쟁이고. 그러니까 이거 뭔가 기준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폐기를 하든지.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부동산 법안이 다 지금 이거에 다 속해 있습니다. 복잡해. 네, 복잡합니다. 그냥 실타래를 막 꼬아놨어요. 풀리지도 않아. 어떻게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 미노타우로스 미로보다 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안 되면 잘라버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실타래 풀다 안 되면 불태워버리든가. 잘라버려야 되는데. 네. 하여튼 그런 시간이 얼마 안 남을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답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소송까지 안 가고 분쟁이는 신속하게 합의를 끌어낼 수 있긴 하지만 이게 문제죠. 정해진 게 없으니까 합의를 하라는 얘기고 강제력이 없잖아요. 합의를 할 거면 그 전서부터 그냥 나 그냥 냅둬야지. 아니 이게 법은 강제력이 있지만 분쟁이 조정이고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붕 뜬 거는 집주인하고 세입자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더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럼 명도 신청해버리고. 명도 써도 못해. 왜냐면 아직 기간이 안 끝났기 안 때문에. 끝났으니까. 이게 그 기간까지 안 빠져나가고 계약이 이러다가 성립이 안 된다고. 2년이 그러면. 지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10배다, 30배다. 아니 분쟁이. 살고 있는데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돈도 안 줬어. 안 주고. 그럼 2년 동안 조정위원회에서 답이 안 나와. 나가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돈을 또 받아야 나가고. 그러니까 조정을 안 거치는 거죠. 답답하니까. 왜냐하면 좀 한 발 물러서세요. 아이고 5천만 원 더 내세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거네. 바로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 그 뭐지 산안가 전쟁처럼 4주 회복했습니다. 알아서 합의하고. 뱃소리 계속 난다. 너 뭐 좀 먹고 해. 아니 뭐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뭐 이거잖아요. 아내분은 남편분을 어떻게 뭐 생각하시는 마음이 좀 있습니까? 이러는. 네. 그러면 4주 있다가. 네, 효정이랑 정모의 부동산 뉴스로 오늘 한 4일차 정도 하고 있는, 5일차 하고 있나? 우리 이효정 본부장이 약간 개그의 욕심이 좀 강하네요. 와이프가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다음 뉴스 봅시다. 다음 뉴스 한번 보시죠.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채널의 모 회사인 랜드스타일셋에서 인포메이션 안내 부문 직원을 모집합니다. 구독자분들이나 구독자 주변분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지원 자격은 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하시고 학력은 무관하며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근무지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이며 더 자세한 채용 관련 문의는 이메일 랜드3040@네이버.com이나 전화 02-567-304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